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 페이지 수는 22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요하고 있는데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자, 이제 우리 수요 곡선 그려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량 결정 요인을 하고 있는데, 수요량 결정 요인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하는 거예요. 인구, 소득, 너희들은 그대로 있어라. 나중에 또 인구, 소득 관계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 있다. 그걸 뭐라고?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다시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게 수요 곡선이야. 그러면 수요 곡선도 무엇과 무엇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는 소리예요. 수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수요표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수요표.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 나와요. 이게 지금 수요표가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요표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다 가격 쓸 거야. 가격 안 쓰고 다른 말 쓰고 싶은 거 뭐예요? 임대료. 임대료. 부동산학은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다 수요량을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이었답니다. 그때 수요량이 100개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격이 2,000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50개로 감소했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가격이 1,000원에서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수요량은 증가해야 되겠네. 200개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뭡니까? 수요 법칙이잖아요. 수요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 수요 법칙이네. 그러면 수요 법칙, 수요표는 똑같은 말. 수요 법칙을 표로 표시했다. 수요표. 그림으로 표시해라. 수요 곡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요 곡선을 그려낼 거야. 이 수요표를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는 게 수요 곡선이에요. 자, 수요 곡선 그려냅니다. 우선 가격. 가격 대신에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 가격이 1,000원이었답니다. 그때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100개였다. 그래서 이 점이 좌표 평면상에 찍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A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가격이 2,000원 올라갔습니다. 2,000원. 그러면 A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수요량이 50개로 줄어들거든. 50개로. 그래서 수요량이 50개 이 점으로 왔습니다. 이걸 B점이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원에서 500원 떨어졌어요. 수요량이 몇 개로? 200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옵니다. C점이에요.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우하향한 형태로 봅니다. 우측, 좌측, 상하입니다. 좌측, 우측, 우측, 좌측, 상하.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하향한다 그래요. 수요 곡선은 무슨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하향한다. 우하향합니다. 나중에는 1월달 되면 왜 우하향하는가 그 이유를 또 배워요. 왜 우하향하는가? 얘를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무슨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제가 그랬어요. 수요에서는 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플러스 기울기를 갖거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플러스 기울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 안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나와요. 작년 시험 문제 그게. 다음은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래요.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러면서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O다 X다. X.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래요. 자,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을 증가시킨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을 증가시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 경우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사람이 합리적인 겁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게 합리적이에요. 감소시키는 게 합리적인 거야.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경제학은 합리적인 사람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두는 거야. 합리적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비합리적인 사람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제한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제한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제한가 있다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제한가 있다면 그 제한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모든 제한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어디 X다? X.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이란 말을 여러분하고 약속했는데 일반적이라는 소리는 전부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거의 모든. 거의 모든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 했던가요? 어느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 말 했던가요? 그건 기억 못하겠지. 여기서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부분을 물어보잖아. 일반적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반적이란 말. 어디서 그랬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나지하고 건부지를 비교하면서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다. 기억납니까? 예, 그때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점점 제가 되살려 드릴 거야. 수업할 때마다. 그러면 한 3주 후에 이 부분 물어봐. 그러면 기억이 없어. 어디서 했어요? 그럼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요.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물어보니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수요 법칙. 그림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수요 곡선. 표로 표현해 주십시오. 수요표. 되셨습니까? 그래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 마이너스 기울기.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5대 X다. X. 합리적인 사람의 수요 곡선만 우하향한다. 합리적인 사람의 수요 곡선만. 경작은 이는 합리적인 사람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럼 이제 공급 곡선도 나오고 다 나올 거야. 자, 하나 더. 여러분의 수요도 있고 저의 수요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한 달 동안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어요. 그럼 저의 수요입니다. 여러분도 수요가 있을 거야. 여러분하고 저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의 수요하고 저의 수요를 전부 다 합쳤습니다. 그것은 무슨 수요? 전체 수요지. 전체 수요. 다른 말로 시장 수요라고 그래. 시장 수요. 여러분의 수요, 나의 수요를 무슨 수요? 개별 수요. 우리 개별 수요를 다 합쳤다. 더했다. 무슨 수요? 시장 수요. 전체 수요라고 하지 말고. 전체 수요란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전체 수요란 말 잘 쓰지 않고 시장 수요라고 그래. 그럼 이 수요는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다. 그럼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이 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요, 나의 수요, 무슨 수요? 개별 수요. 우리 수요를 전부 다 합쳤습니다. 무슨 수요? 시장 수요. 개별 수요 곡선, 나의 수요 곡선, 여러분의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우리 전부의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다시 공부합니다. 다섯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다시 공부할 겁니다. 모든 자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X입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 모든 자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제 5번인가요?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비교하면서 공부할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거의 심화 수준까지 하는 겁니다. 기초 입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공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2번은 반드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 또 하면 되는데 오늘은 반드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 개념. 수요량의 변화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쓰기만 하고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치? 가격이 변화하여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고 오케이. 가격 유효율은 그대로 있거라. 가격이 변화하여 뭐가 변하는 거? 수요량이 변화한 거. 변화. 얘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자, 수요 변화 갑시다. 수요 변화는 무언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 위의 요인이 변했대요. 가격 위의 요인 변화했습니다. 인구가 변화했다. 소득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다? 수요량이 변화했다. 소리예요.
자, 앞에가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가격 유예의 요인은 일정할 때 아니고, 이거는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이 일정 또는 가격 수준이 일정할 때.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그렇게 나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즉 수요 변화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 유예의 요인이 변화하여 수요량이 변화한 거. 그걸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좋아요. 두 번째 원인 갑시다. 원인. 수요량의 변화 원인. 오로지 영어요. 영어 또 그리지 말고 쓰세요. 오은이야. 오은이. 오로지 뭐만? 가격만. 가격이 없다. 그럼 뭐? 임대료. 요. 자, 두 번째. 여기 수요 변화 원인 말하십시오. 가격 유예의 요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번, 2번은 다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봅시다. 이 소리예요.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수요 곡선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수요 곡선으로. 자,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저기 수요량의 변화를 그대로 옮겨 봅시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하는 거? 수요량이 변하는 거. 자,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 있어요? 100개. 그래서 A점이 있었답니다. A점. 가격이 변했다고 그랬어? 가격 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몇 개 됐어요? 50개. 그래서 B점으로 왔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가격이 500원을 떨어졌습니다. 그럼 A점이 무슨 점으로 옵니까? C점으로 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뭐 하고 있냐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상 A점에서 B점으로, A점에서 C점으로 지금 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하고 그래.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래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합시다.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그러면 수요 변화는 무엇은 일정할 때? 가격은 일정할 때. 이 가격이 1,000원으로 그대로 있어요. 가격이 1,000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이 1,000원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변한다고 해봐요. 인구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인구 100명입니다. 자, 다시 정리. 이 수요표는 인구가 100명일 때 가격이 1,000원이라면 수요량이 100개라는 소리입니다. 인구가 100명일 때.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수요 변화는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변한다고 해봐요. 그럼 인구는 가격 유예 요인이죠. 그럼 인구가 200명이 됐다고 해봐요. 자, 인구가 변했습니다. 가격은 1,000원으로 그대로 있어. 가격이 1,000원일 때 인구 100명이면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 있어.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200명으로 늘어나요. 200명으로 증가하면 이 수요량이 100개일까요? 100개보다 증가할까?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 노란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노란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인구 100명일 때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 단지 인구가 200명이 됐어요. 200명. 그럼 수요량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가격은 2,000원 그대로 있었어요. 인구가 100명일 때 수요량은 50개예요. 근데 인구가 200명으로 늘어나면 수요량이 100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되셨습니까? 자, 가격은 500원 그대로 있었어요.
가격이 500원일 때 인구 100명이면 수요량은 200개였어요. 근데 500원은 움직이잖아. 그대로 있어요. 수요 변화, 동일한 가격 수준.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가 지금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200개가 아니라 400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 이해되셨죠? 이를 지금 그래프로 표시할게요. 이를. 그래프. 그러면 가격이 1,000원 그대로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근데 인구가 100명일 때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인구가 200명으로 증가했어요. 수요량이 100개가 될 수 없고 이제 몇 개 돼요? 200개가 돼야 돼요. 이 점으로 와야 돼요. 그럼 A가 A 다시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자,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일 때 50개. 인구 몇 명일 때? 100명일 때. 근데 인구가 200명으로 증가해. 200명으로. 그러면 수요량은 몇 개? 100개로. 그래서 2,000원에서 50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개로 와서 이 점으로 와요. 그래서 B 다시점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500원일 때는 200개가 아니라 400개. 그래서 C 다시점 와요. 그럼 모든 점들이 다 우측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곡선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곡선이 아니라 원래 D0의 수요곡선이 D1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했습니다. 우측 이동했습니까? 좌측 이동했습니까? 우측 이동했습니다. 우측. 우측. 그래서 이걸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수요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잖아. 이걸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수요 변화 몇 가지? 수요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 두 가지.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 수요 곡선 D0가 수요 곡선 D1으로 우측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50명으로 감소하면 인구가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면 모든 점들이 좌측으로 와버려요.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요 곡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D2.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얘를 뭐라 하냐면 수요의 감소라고 해요. 감소. 그러면 원래 수요 곡선 D0였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 자체 이동. 수요 곡선 자체 이동. 그런데 수요 변화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수요의 증가가 나면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되셨습니까? 네, 다시 정리합시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위의 요인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 수요량의 변화 원인 오로지 가격만.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가격 하나밖에 없다.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수요 변화 갑시다.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 위의 요인이 변화하여 수요량이 변화한 것을 수요 변화라고 한다. 수요 변화 원인은 가격 위의 요인.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근데 수요 변화는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가 있더라.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 수요 변화가 두 가지. 수요 변화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두 가지.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하게 많다. 가격 위의 요인이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의 증가 요인과 수요의 감소 요인이 있다. 맞잖아요? 그렇지? 수요의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다. 맞나요? 수요의 감소 요인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이다. 맞잖아요?
그럼 인구 증가해봐요. 인구 증가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냐? 수요 변화 요인이냐?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수요 증가 요인이냐?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변화 요인이고 수요 증가 요인이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 다음 중 수요의 증가 요인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수요의 증가 요인은 그러면서 1번 인구 증가 나왔으면 답 몇 번? 1번. 그게 우리 시험 문제야. 그게 시험 문제라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이렇게 나왔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1번 인구 증가. 답 몇 번? 1번. 오늘은 1번까지 할 거야. 다음부터는 1번, 2번, 3번 해버릴 거야. 오늘은 1번만 할 거라고. 그치? 오늘까지는 쉬워. 또 다음 주 안 온다 또. 그러면 안 되지. 자, 작년 시험 문제 가볼게요. 작년 시험 문제. 그러면 공급을 오면 공급량 변화, 공급의 변화. 맞나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가격.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공급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화한 거. 그러면 공급 변화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공급 증가 요인은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요인은 공급 곡선 좌측 이동. 되셨습니까? 그래요. 작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아닌 것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우측 이동 요인 찾으면 되지. 그게 답이었다. 선생 힘들어 죽겠다.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할만하시죠? 네. 할만하다? 그거 물어보는 네 입을 때려버리고 싶어. 제 입을 때려버리고 싶습니까? 제 입을 때려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입을 빌려가려고 생각하세요. 제 입을 빌려가려고 생각하고 제 머리를 빌려가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되지. 네 입을 때려버리고 싶다 그러지 말고. 자, 됐습니다. 우리 지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다 그려낸 거야. 그래 볼래요? 이 수요 곡선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타나. 우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수요 공급을 다 배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요 공급을 다 배운 거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가는데 공급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책을 보고 제가 점검만 할 거예요. 자, 우리는 23페이지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실래요? 23페이지. 23페이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나왔나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요 변화, 곡선 자체 이동 나오죠? 수요 변화는 몇 가지로? 수요 변화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자, 넘어가서 24페이지 갔습니다. 24페이지 가서 보충 설명 나왔습니까? 그 보충 설명은 보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하고 좀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4번. 수요량 결정 요인, 다른 말로 수요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지 말고, 제가 한 것만 하는 거예요. 25페이지 가면 부동산 수요 나왔습니까? 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6페이지 부동산 공급 나왔습니다. 그럼 공급의 개념 나오고 공급 법칙 나오고 공급 곡선 나왔습니다. 수요하고 지금 패턴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27페이지 갔더니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나왔습니까? 제가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업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기업 별도로 공급이 있습니다. 그 공급을 개별 공급. 기업 10개를 다 합쳤습니다. 무슨 공급? 시장 공급.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개별 기업의 기업.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시장 공급 곡선, 전체 공급 곡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공급보다는 시장 공급 이렇게 하면 돼. 그 밑에 뭐라고 나왔는데 필요 없습니다. 3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나왔습니까? 수요 변화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페이지 갔습니다. 역시 28페이지 보충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급량 결정 요인 나옵니까? 얘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1월달부터 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 나왔습니다. 역시 볼 필요 없고 29페이지 부동산 공급 곡선도 역시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요하고 공급을 다 배웠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을 다 배웠으면 3번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으로 갑니다. 우리 책 30페이지 제3절 부동산 시장의 균형 나왔습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그걸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제 조건은 수요하고 공급을 전부 다 배운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기초 입문과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을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다 배운 걸로 전제해서 시장의 균형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월달부터 정규 수업이 들어가면 알겠지만 수요 배우고 공급을 배우면 여기 시장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다 배우게 돼요. 수요하고 공급에서 다 배운 내용을 여기서 점검하는 겁니다. 시장의 균형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시장의 균형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균형의 개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균형의 개념은.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에 도달하여 다른 상태로 이동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균형이라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데 외부 충격이 없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책에 나왔으니까 제가 소개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의 균형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는 것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수요 곡선 그려내고 공급 곡선도 그려봤습니다. 물론 공급 곡선은 안 그렸지만 그린 걸 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라고. 공급 곡선은 공급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수요자의 마음을 경작적으로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야. 공급자의 마음을 경작적으로 표현하는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무슨 형태를 친다고 그랬습니까? 우하향했어요. 자, 가격. 수요자의 마음이 우하향하는 거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상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D라고 쓰면 얘는 수요 곡선이요. 영어로 디맨드 커브 그러거든. 그래서 D라고 쓸 거예요. S라고 쓰면 공급 곡선이요. 서프라이 커브에서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 점에서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차. 만난다, 교차한다 그러거든. 이 점을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E라고 써요. equal 이렇게 해서 E.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고 얘를 균형점이라고 해요. 하고 그때 가격을 무슨 가격을 하면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시장 균형 가격, 시장을 생략하고 균형 가격, 균형까지도 생략하고 그냥 가격 이렇게 표현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고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공급 곡선 없고 수요 곡선만 있다고 합시다. 수요 곡선만 있으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수요량. 공급 곡선만 있으면 무슨 양? 공급량. 그래요? 근데 수요량하고 공급량 같이 있습니다. 그럼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거든. 거래.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래량 그래. 거래량. 또 교환량 이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표현은 거래량. 균형점에서 거래량을 무슨 거래량? 균형 거래량 그래요.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을 생략하고 그냥 거래량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지금 균형이야. 그런데 이 균형은 자주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그게 균형의 변동이야. 자, 균형의 변동하기 전에 이 균형점을 E0라고 합시다. 균형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아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여기 균형 거래량이 만약에 수요량이 100개다. 그러면 공급량도 100개인 겁니다. 공급량 100개.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마음, 공급 곡선은 공급자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요자의 마음이 나는 100개를 사고 싶다. 공급자의 마음은 100개를 팔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수요자 마음은 100개를 사고 싶다. 공급자는 100개를 팔고 싶다.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120개를 사고 팔진 않겠죠. 그럼 몇 개를 사고 팔까? 100개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가 거래되는 거야. 그것을 균형 거래량. 그럼 균형점에서는 뭐하고 뭐 똑같아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아. 그게 균형점입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100개를 사고 싶었는데요. 하나를 살 때 1,000원을 주고 싶었어요. 자, 이런 거야. 내가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0개를 사고 싶었는데 사과 하나에 1,000원을 주고 싶었어요. 1,000원을. 근데 공급자는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0개를 팔고 싶었는데 하나 팔 때 1,000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럼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은 거야. 수요자는 하나 살 때 1,000원을 주고 싶었고 공급자는 하나 팔 때 1,000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1,200원을 사고 팔지 않죠? 얼마에? 1,000원씩. 1,000원씩. 그 1,000원을 주고 싶었다. 수요자. 그것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하고. 공급자가 1,000원을 받고 싶었죠? 그걸 공급자 가격이라고 그래.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이 똑같아.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하나 살 때 주고 싶은 가격,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 싶은 가격. 수요자가 1,000원을 주고 싶었다. 공급자는 1,000원을 받고 싶었다. 둘이 만나서 1,000원에 거래하겠네. 그 1,000원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수요자는 100개를 사고 싶었다. 공급자는 100개를 팔고 싶었다. 둘이 만나서 100개를 사고 팔겠네. 그게 거래량. 무슨 거래량? 균형 거래량. 되셨습니까? 그게 균형점이야. 그런데요, 여기 균형점을 P0라고 한번 해볼게요. P0. 균형 거래량을 Q0라고 합시다. 그러면 P1이라는 가격 수준이 있어. P1. P1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높다. 균형 가격보다 높다.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감소. 공급량은요? 증가. 그래서 여기 P1 수준에서 P1이라는 가격 수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균형 가격보다 높죠. 그래서 수요량이 뭐 한대요? 수요량이 감소를 해버려요. 공급량은 뭐 한답니까? 공급량을 증가를 해요. 원래 수요량이 몇 개였는데? 100개였는데 수요량이 80개로 감소해요. 공급량은 100개였는데 120개로 증가해요. 그러면 공급량이 더 많은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P1이라는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은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100개인데 수요량은 70개 되는 거예요. 공급량은 이렇게 해서 공급량은 120개 되는 거예요. 20개. 그러면 이 구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공급량. 그것을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초과 공급. 자,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초과 공급 발생했어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을 공급 초과라고도 불러. 공급 초과. 그러면 느낌상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남아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오면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그냥 다른 말로 공가야. 공가. 공가. 비어있다. 공가는 뭐요? 집이 비어있는 거. 공실은요? 사무실이 비어있는 거. 사무실이 비어있는 공실. 공가. 비어있는 겁니다. 미분양, 공가, 초과 공급.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떨어져? 떨어지죠. 가격 하락.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했다고 그래.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균형 상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뭐 한다? 가격은 하락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되셨습니까? 상식이라니까요. 아니 초과 공급. 물량이 남아돈데 살 사람 부족하고 그러면 덤핑 치잖아요. 맞잖아요. 가격 하락. 이번에는 P2 수준으로 갑시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P2. 여기를 P2라고 합시다. 그럼 P2 수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가 지금부터 볼게요. 반대로 하면 되죠. 뭐 볼 것도 없어요. 다 반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P2 수준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급량은 뭐하고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네. 수요량이 더 많으면 그를 뭐라고 하고? 초과 수요라고 하고, 초과 수요를 수요 초과라고도 해요. 수요 초과. 그러면 느낌상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오케이 상승.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초과 수요 발생했다.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수요 가격 상승 기억하실 것.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여기 오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공급량, 수요량.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 초과 수요 발생.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까지. 그게 우리 30페이지, 우리 책 30페이지의 균형 가격 형성 과정이랍니다. 자, 31페이지로 갔더니 균형의 변동 나왔습니다.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도 출제하고 그림으로도 주고 말로도 물어봅니다.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을 공부하잖아. 상식. 선생님 무슨 상식? 상식이잖아요. 아니 공급이 수요보다 많대. 그러면 가격은 뭐요? 하락하겠지. 상식이지. 근데 문제는 가끔씩 몰상식이 다가오니까 그렇지. 이 상식이 여러분한테는 몰상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들 뿐이야. 자, 이번에는 균형의 변동입니다. 이거 변동. 그럼 균형의 변동은 저 이점이 다른 점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변동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수요 변화와. 지금 균형 상태였는데 갑자기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봐요.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저 점이 있지 않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인구가 증가하면 해운대구의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하면 해운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죠. 그게 균형의 변동이야. 그러면 이걸 학자들처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가격 변화인 게 아니니까. 가격 이유이니까. 수요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인다고 그랬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인구의 증가는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증가.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의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가요?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 그럼 인구의 증가가 일어나면 이 수요 곡선이 D0가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D1으로. 그럼 이 점이 균형점입니다. 되셨죠? 그래요. 지금 이걸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균형의 변동이 왔는데 이 균형의 변동은 원인이 있죠. 균형의 변동 원인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이게 균형의 원인입니다. 균형 변동의 원인. 그러면 수요도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았다. 수요 불변, 공급 불변. 그러면 저 균형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요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무시 많다고 하면 안 돼. 수요 변화 두 가지.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다 배운 거네. 그렇잖아요, 제가 균형의 변동,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을 배우면 그러면 균형의 변동은 자동적으로 다 배운 거라고. 여기서 정리할 뿐이라고. 그럼 균형의 변동에 따른 소리는 균형점이 변동했다는 소리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 거야. 자, 우리 인구가 변동하여 이 점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점으로. 원래 이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뭐 했나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은 가격 변화와 거래량 변화를 의미합니다. 균형의 변동,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거래량이 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한다는 소리는 가격 변동과 거래량 변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원인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자, 그래서 균형의 변동의 모습을 지금부터 하는데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총 8가지 경우 나옵니다. 근데 또 거기서 파생도 나옵니다. 자, 우리 책을 봐요. 우리 책을 보면 31페이지에 균형의 변동 나왔나요?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나왔죠. 다 무시. 거기 있는 거 다 무시. 그것대로 하면 머리 빠개져. 31페이지에 있는 그림 나오죠. 다 무시.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개무시. 넘어가 봐요. 넘어갔더니 32페이지에 표가 나왔습니다. 표가. 그래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역시 개무시. 긋지 마. 긋지는 마. 긋지는 말고 개무시. 나중에 이걸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정리됐구나 알게 돼요. 지금은 개무시야. 왜? 지금 이걸 보면 머리가 빠개져.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제 설명을. 균형의 변동은 수요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균형의 변동의 모습을 보면 크게 보면 8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수요 변화 나왔습니다.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아무 말 없이 지금 수요 변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변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은 공급이 일정할 때.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만 변화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만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있을 거고 수요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와서 이번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급의 변화만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어라 이 소리예요. 있어라. 그러면 공급 변화는 몇 가지로? 2가지로. 공급의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하고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수요의 증가를 가지고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부터 해봅니다. 그림부터 먼저 할게요. 가격 거래량입니다. 수요 곡선 D0, 공급선 S0였습니다. 수요의 증가, 공급 말하지 않고 있죠? 공급은 불변이라는 소리예요. 공급 불변이라는 소리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그럼 원래 균형점이었습니다. 균형 가격 P0, 균형 거래량 Q0였습니다. 공급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D1, 새로운 균형점, 균형 가격 P1, 균형 거래량 Q1. 균형 가격 뭐? 상승. 균형 거래량 뭐? 균형 거래량 증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아,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그래서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되셨죠? 그러면 그림으로 펴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봐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았어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았는데 공급량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수요량만 증가한 거야. 수요량 100개, 공급량도 100개였는데 공급량은 100개 그대로 있는데 수요량만 120개로 증가했어요. 그럼 뭐가 발생? 초과 수요 발생.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게 어렵게 느끼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수요량은 100개, 공급량 100개.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량은 120개 됐어요. 그러면 초과 수요 발생했죠?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은 뭐? 상승, 거래량 증가. 자, 여기 지금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전혀 신경 쓰지 말 것. 왜? 거래량은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은 앞에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재밌나요?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지만 저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어제도 2번 했어. 이거를. 오늘 또 2번 해야 돼. 내일 또 2번 해야 돼. 일주일에 몇 번에 10번 해야 돼, 이거. 그럼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어. 재미없어. 여러분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저는 미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지금 1년 동안 몇 번 해야 돼? 아주. 생각하면 끔찍해. 그렇지? 그런데 매일 여기에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돌아볼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바뀌잖아. 내일은 다른 학원을 쓰잖아. 그러니까 좀 살만할 건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다시 다 잊어버렸대 이제 또. 자, 다 잊어버렸대 여러분들.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또 감소를 한다. 나 엿먹으라는 소리야 지금?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되셨죠? 그럼 거래량은 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 그래도 틀려. 그래도 틀려버려. 왜?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 딱 넣는 거야. 거래량은 따라간다. 거래가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는 안 했지만 느낌상 수요 감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볼 거 없잖아. 이렇게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D2. 균형점.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리량 감소. 되셨나요? 그래요. 자, 수요 증가 봐요. 수요 증가. 수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수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되셨나요? 그래요. 이번에는 공급으로 갑니다. 그럼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 공급량 모두 다 100개씩이었어요. 수요량, 공급량 모두 100개였는데 지금은 수요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수요는 100개 그대로 있다. 수요 불변이다. 근데 공급이 150개 됐다. 그러면 수요량은 100개고 공급은 150개 된 거죠. 그럼 공급량이 증가했나? 맞죠? 공급이 많아. 남아돌아. 미분양 상태야. 공실 상태야. 공가 상태야. 가격은 뭐 할까? 떨어지겠네. 끝. 그러면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증가.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한 거야. 그렇지? 자, 공급 감소 볼 것 없지. 공급 감소. 수요량 100개, 공급량도 100개였는데 수요량은 100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공급량이 50개로 줄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요량이 많은 거죠. 그렇지?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부족해지죠. 그럼 가격은 뭐? 상승. 거래량은 감소. 거래량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해볼게요. 하나만. 공급 하나만 그림으로. 수요 곡선 D0, 공급선 S0. 가격, 거래량. 수요는 그대로 있어. 아무 말이 없으니까. 수요가 불변이라는 소리야. 근데 친절하게 여기다가 수요 불변이라고 써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아무 말이 없으면 수요 불변이야. 여기서는 공급이 아무 말이 없죠. 공급 불변. 공급 불변의 의미, 공급 곡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수요 불변이네.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럼 수요 불변,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어. 얘는.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 곡선이 어디로? 우측 이동. 여기가 균형점, 균형 가격 P0, 균형 거래량 Q0였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선 우측 이동. S1. 새로운 균형점, 균형 가격은 P1으로 하락, 균형 거래량은 Q1으로 증가.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봅시다. 수요 변화가 일어났다. 수요의 증가하고 수요의 감소가 일어났다. 수요의 증가는 공급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공급은 그대로. 수요 증가했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해진다. 살 사람 많고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증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수요 감소 떨어지고 떨어지고. 공급 증가, 수요량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량만 늘어났다. 지금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야.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또 이제 자, 시험 문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안 준다 이 소리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배웠는데 안 줘요. 수요 증가 요인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맞나요? 수요 증가 요인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맞죠? 수요 감소 요인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공급 증가 요인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급 감소 요인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그러면 여기 7, 8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몇 가지 있나요? 두 가지.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야.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자, 다시요. 인구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수요 요인입니까? 공급 요인입니까? 수요 요인이지. 인구는 수요 요인이야. 그러면 인구 증가했다. 수요 증가한 겁니다. 인구는 수요 요인이고 그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고 공급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고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고 가격을 말하는 요인이다?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은 1번 인구 증가, 답 1번. 다음 중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은 1번 인구 증가, 답 1번. 다음 중 시장의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1번 인구 증가, 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인상 안 좋아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인상 안 좋아지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는 수요만 변하고 공급만 변하는 경우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을 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인구만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변화라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발달했다. 그러면 공급 요인이야. 무슨 말 됐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인구 증가하고 생산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인구 증가하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균형의 변동 이제 세 번째는 거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냐? 지금 그런 거지. 지난주까지 쉬웠죠. 부지가 뭐고 나지가 뭐고 택지가 뭐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쉬웠는데 제가 질문할까요? 작년 그 저번 주까지 쉬웠으니까 질문할까요? 다 기억하는가?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 제발 이거 듣고 여기서 아사모사 하는 상태에서 가면 돼. 여기서 지금 여기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저하고 상담. 근데 전부 다 이해 못하지만 아사모사 한다. 그러면 집에 가시면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가지고 막 박사학위 받겠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나 이거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되겠다.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가서 보는 거야. 봤는데 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상관없어요. 내일 뭡니까? 수업이? 내일은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일은 없구나. 아마도 내일이 말해서 민법이다. 그러면 민법이 부동산 개론을 다 밀어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수요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내일 민법 선생님 와서 법률 행위가 어떻고 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 민법은 그 다음날 배우는 공법이 또 다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고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뭔가 걸려있어 이제. 내년 7, 8월 달 되면 뭔가 걸려요. 너무 많이 했어. 지겨워. 또둑또둑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라고. 자, 3번. 이번에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에 발생.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플러스 공급 변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 제가 써만 드릴게요. 여기서는. 써만 드립니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1번.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증가하고 있더래요. 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3번. 이번에는 수요 감소했는데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 이해됩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 지금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수요 감소했다. 뭘도 감소할까? 무엇도 공급도 감소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의 변동 원인은 수요 변화하고 공급 변화였는데 이걸 짝짓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셨나요? 그래요. 이제 공부의 깊이가 더해지면 여기서 좀 더 파생돼 나오는 거야. 그 말 안 하려고 했어 내가. 이걸 좀 더 파생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할까봐. 우리 책 32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32페이지 보면 기억, 니은 나왔나요? 기억은 뭐요? 수요 변화. 니은은 뭡니까? 공급 변화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있죠?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디귿이 뭐요? 디귿이 1번이야.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라고. 그 다음에 리을은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제가 쓴 것은 4번이고. 4번. 지금 이해되신가요? 자자. 32페이지 가봐요. 32페이지 가면 디귿,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나왔잖아요. 거기 3개 나와. 3개 나오는데 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야. 그 다음에 리을 봐봐요.
세 개이 나오는데 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야. 그러니까 체계는 니을이지만 여기 칠판은 몇 번이요? 4번. 4번. 그 다음에 미음 봐봐요. 수요 증가고 공급 감소야. 세 개 나오는데 다 수요 증가, 다 공급 감소. 그럼 여기서는 어디? 2번. 2번. 그 다음에 비읍.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럼 여기는 칠판에 몇 번? 3번. 3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야. 자, 여기 주목.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죠.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는데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는 수요 증가하고 역시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는데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조금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수요 너 몇 개 증가했니?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100개 증가했다고 그래. 공급이 야 나도 100개 증가하란다 이렇게 해요. 이번에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한테 공급 증가가 물어봐. 너 몇 개 증가했니? 100개 증가했대. 나는 200개 증가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2번도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요령만 알면 금방 알아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어렵잖아요. 요령 알면. 이것도 요령 알면 쉽잖아요. 수요 증가. 올라갔죠?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떨어졌죠?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얘도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요령만 알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나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나왔죠? 수요 증가가 답이야. 이 경우는 이게 답이라고. 이걸로 본다고. 되셨나요? 그럼 여기 봐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죠? 근데 공급 증가가 더 크죠? 이게 답이야. 다시.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럼 복잡할 것 같죠? 수요 증가로 답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라고. 되셨나요? 이 말의 의미, 큰 쪽을 보는 거예요. 큰 쪽. 이게 더 크잖아요. 큰 쪽.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떡하지? 힘들어하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는 보지 말아요. 이거는 이렇게 됐다는 것만 제가 확인시켜드렸고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하지 이것 가지고 조금 더 너무 힘들어. 민법도 힘들고 공법도 힘들고 개론은 더 힘들어.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하면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 한다. 그때 그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을 하고 그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을 한다. 균형점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은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요자 마음은 수요량, 공급자 마음은 공급량.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점이 균형점이다.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그 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점에서는 수요자가 주고 싶은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 똑같다. 그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되셨죠?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공급량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초과 공급.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초과 수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균형의 변동이 있는데 균형이 변동했다는 소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균형의 변동 원인은 뭐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다. 또 하나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 되셨습니까? 그렇지. 인상 펴시고. 인상 펴야지 이렇게 인상 쓰십니까? 그렇죠? 자,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